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이번 주도 참 시간 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불금 디데이를 딱 하루 앞두고 있는 목요일인데 시장 때문에 분위기가 속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네, 반등이 2박 3일 코스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살짝 또 힘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요즘은 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 재테크 혹한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목돈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수익성과 안전성 그리고 환금성. 물론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지켜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큰 손실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운에 오늘 저 진단쇼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시원하게 다들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김영희 전문가 그리고 교보증권의 윤현민 FP 함께 하니까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 명하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 많으신 분들은 가격 혼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건가? 이게 얼마인가? 이거 조금 헷갈리실 텐데 정확하게 가격 확인하셔가지고 남겨주시고요. 특별히 이 부분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 스타일이거든요. 중장기입니다. 이런 것도 구분해 주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내 진단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전화는 뭐 궁금하신 거 다 해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전화 상담 편하신 분들은 전화 찬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325-8200번 전화 주세요.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전화 연결 저하고 직통으로 되니까 네, 전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률이 어떨까요? 826분, 3분 네,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제가 기다리고 계신 저희 식구들 다 와 계신 것 같아요. 아리랑 님도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주미영님 어서 오세요. 저희 산업 레포트 때 했던 휴재 목표가 얼마입니까? 하고 문의 주셨는데 제 기억이 아까 19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체킹해 주세요. 라라님, 네, 진단쇼의 공식 미녀, 네, 라라님 어서 오시고요. 느긋한 마음으로님, 불스 원샷님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석 체크해 주세요. 저희 시장 둘러보면서 또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먼저 만나보실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기 상승 이후에 오늘 좀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약간 쉬어가는 과정인지 단기 차익 실현이라면 조금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조정의 성격 어떻게 파악하세요? 오늘은 확실하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무난하게 잘 나와줬잖아요. 때문에 이제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잘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뭐 성장주나 실적주들이 잘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해질 때는 인플레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상승하든 올라가든 정책주들은 또 순환매가 잘 나와주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은 이번 주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이제 뭐 실적주들이나 혹은 이제 이 성장주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 와중에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의 어떤 이슈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유가 급등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목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등등 이제 뭐 전체적인 물가에 대한 얘기가 주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금 인플레라는 이슈가 가장 이제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라는 이슈에 이제 가장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은 3월 중순에 FOMC 때 사실 이 큰 악재들을 이미 반영을 했죠.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큰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전체적인 추세는 반등으로 볼 수가 있대. 다만 이제 오늘처럼 이런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솟아오르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러한 시장 상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갈 때에는 인플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책주들은 오히려 뭐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계속해서 잘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에는 인플레 관련주들과 정책주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에는 이제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노려서 이제 실적주들이나 성장주,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책주들까지 이렇게 순환매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이 어느 정도 반등세는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의 이 조정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전문가님의 무기가 있나요? 종목이 있나요? 그것도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뭐 아무래도 최근에는 역시나 이 정책주가 가장 조금 효자 종목들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건설주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공약주들 계속해서 이제 좋은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인플레를 좀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시장의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올 만한 가장 안정적인 종목들은 또 역시나 실적이 훌륭한 종목들이죠.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4차 산업에 관련이 돼 있으면서, 그리고 실적이 가장 크게 나올 만한 종목들은 역시나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인플레,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에는 반도체 같은 이제 실적주들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뭐 정책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 성장주들, 뭐 메타버스나 로봇 등 이제 이 4차 산업주들이 되겠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나 섹터분들 위주로 접근을 해주시면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충분히 해칭할 수 있는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시장을 저희가 매일 일일비 하다 보면은 전략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가 않고, 어제도 뭐 저희가 다이소 전법 얘기했잖아요. 어느덧 내 포트가 백화점식이 뭐 다이소식이 돼서 정리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남겨주신 팁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추세는 물론 반등 쪽으로 갑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굴곡이 있기 때문에 빠질 때 사야 되는 주식들, 또 이렇게 올라올 때 리듬을 타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유연하게 알려주셨는데, 이런 위주로 해서 좀 대응 전략 찾아 나가신다면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시장과 리듬을 잘 맞추면서 정박과 함께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조언 귀담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본격적으로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좀 우중충해서 그런지 기분 전환 나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 행투가이드님께서 에버랜드 왔습니다. 수행 여사님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디 있는지 신고시까지 해주셨는데, 에버랜드에서 진단쇼를 시청하면 어떤 기분일까? 네, 궁금합니다. 에버랜드에서 더 즐기기 위해서는 종목 해결이 조금 필요하신 것 같은데, 채팅창이나 게시판에 또 남겨주세요. 행투가이드님께 오늘 기회 꼭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씨님께서는 저는 물린 종목이 대부분인데 차익 실현으로 하락한다 하네요. 점점점 하셨는데, 물린 종목들 대부분인 거는 저희 한관씨님 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손실권에서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쯤 내가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 이 희망으로 버티고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힘내세요. 네, 한관씨님의 빨간 포트를 제가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채팅창 유튜브 다 보면서 전화까지 받으면서 종목 봐드립니다. 먼저 남극곰님의 패션 플랫폼 진단 도와드릴게요. 매수가는 1,992원이시고 비중은 9%입니다. 패션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데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현재 가격대가 2,030원이 기록이 되면서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큰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잡으셨거든요. 수익권의 눈높이 조절이 요즘에는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인포켓 하자라는 조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패션 플랫폼? 일단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수익성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잘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수익이 계속해서 잘 나왔던 구간 대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코로나 엔데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때문에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근 이제 이제 OEM 관련주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패션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와 같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지금 상태에서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어떤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나왔던 구간 대비 현재 구간은 많이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만 해도 대략 한 이제 5억이 되지 않는 금액이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급등보다는 꾸준하게 조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구간을 노리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업황을 봤을 때 우려 업황은 이제 분명하게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대략 한 35만 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일전에 정점을 찍었던 50만 명 대비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이제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현재 신정부에서는 이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엔데믹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 밝혔고 방역 패스도 이제 뭐 완전히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계속해서 내수 경제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CJ CGV나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영화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여행 관련주들,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좋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런 우류 관련주들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일 확률은 조금은 적기는 해요.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략 한 1,990원 정도로 이 구간 정도로 이제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분명하게 추세는 상승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이 될 때 패션 플랫폼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갖춰주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리자면, 자, 이제 대략 조금 짧게 봐서 대략 한 2,100원 정도를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 구간에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매물대가 두텁게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죠. 때문에 2,100원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저항이 조금 두터운 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2,1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시장이 반등세는 분명하게 나와 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5월 초에 FOMC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 지금 빅스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5월 초에 이 빅스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할 만한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4월 중순부터 말 정도까지 해서 이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조금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시장은 조금은 힘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 4월 중순까지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는지 4월 중순부터 이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탄력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지 라인을 잘 확보를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탄력이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잘 추세를 갖춰준다라고 하면 이제 2,1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이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지, 영향을 받는다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주시고요. 영향을 받지 않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2,1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2,300원에서 2,4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충분히 이제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황과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현재 기대감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이 부분을 주요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로 저희 남국고님께서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바로 피드백 남겨주시네요. 감자해음하고 네 귀엽게 저희 김영은 전문가님께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 잡아드렸으니까 가격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화도 대기하고 계신 분이 좀 계셔가지고 기다리신 것 같아가지고 연결 빨리 가볼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선생님 너무 우아하신데요. 종목 어떤 거 오늘 궁금하세요? 예, 네. 저기 한국전력공사고요. 예. 비중은 50%, 네. 24,500원입니다. 24,500원이시면은 근래 들어가신 가격이 맞으신가요? 한국전력?
예, 여기 토마토 전문가님이 네. 추천하셔가지고, 아, 예. 예, 수익 좀 봤다가 네. 다시 샀어요. 아, 지금 약간 손실권이신데 좀 아까우시겠어요. 수익도 보셨는데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세요? 아, 이걸 뭐 팔아야 되나 해가지고 네. 5억 원어치를 사가지고요. 네, 많이 사셨어요. 가격을. 예. 손을 그러면은 그 매수 추천 받으셨을 때 받으셨던 목표가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얼마에 팔자라는 의견이셨어요? 장기로 네. 4만 원 얘기해 주셨어요. 4만 원이요? 예. 굉장히 높은 목표가인데 요거 장기 맞으시죠? 장기 투자 감안하시고 얘기해 주신 목표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중간에 한번 저희가 조금 점검을 하고 이 4만 원을 봐야 되는 건지 쭉 한번 홀딩해도 되는 건지 그거 전략 한번 체킹 도와드려 볼게요. 예. 네. 한국전력입니다. 23,100원 나옵니다.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할까 말까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발표가 조금 연기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6년 연속의 음봉이 나오면서 장기간에 하락한 종목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4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쉽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은데 아주 중장기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현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된다라는 이제 모멘텀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죠. 다만 이제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제 동결을 어느 정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이 한국전력이 또 이 지금 현재 이 연료비 조정에 대해서 또 연기가 됐어요. 이제 연료비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전기요금이 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현재 신정부가 전기요금 동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연료비 조정 같은 경우에도 연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거 전기요금 인상이 되지 않는 게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조금 불안감이 시장에 조금 이제 들어섰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국전력의 상태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워낙에 그동안에 이제 적자폭이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이제 우려감에 조정도 또한 이제 크게 나온 상태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느냐 혹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전기요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동결보다는 인상 쪽으로 가야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이 인플레에 대한 흐름을 맞출 수가 있다. 합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단순히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기대감이 지금은 꺼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원전 이용률도 뭐 계속해서 원래 70%대였던 거를 90%로 올릴 만큼 전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 2분기 정도 들어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전기 요금에 대한 이 인상이 다시 한번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한국전력은 적자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적자폭은 분명하게 메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분명하게 어느 정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떨어질 구간은 이제 다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23,000원 구간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가 이제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좀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 구간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정도 이 매수가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 반등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는 게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더욱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 27,000원 혹은 이제 28,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이제 상승이 가능하죠. 다만 지금 현재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전기요금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전기요금. 전기요금에 따라서 이 적자폭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이 전기요금이 결과적으로 2분기가 지나갔을 때에는 그래도 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좀 들고 가시되, 이제 2분기에 이 연료비 조정이 어떻게 조금 마무리가 되는지, 그러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25,000원 구간은 분명하게 터치를 해줄 거예요. 그때 이 시장 흐름과 이 한국전력이 추가적으로 이 전기요금에 대한 모멘텀을 더 받을 수가 있는지, 만회를 할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보시면서 일단 1차 목표가 다시 한번 25,000원으로 잡고요.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은 뚫지 못하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저점에서 잡으면 좋잖아요.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저점에서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좀 접근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을 잡아가시면 좋을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계속 이거를 아무 뭐 기간 없이 들고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가격대까지 안내 도와드렸거든요. 전화가 끊어졌는데 워낙에 큰 자금 들어와 계셔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김영희 전문가님의 전략 잘 체킹해 주세요. 다음 저희 머니스트 1974님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쭉 보면서 이 종목 너무 걱정이 많으시겠다 싶었거든요. 셀리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머니스트님 외에도 대응하고 계신 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31,600원이 진입가이시고 20%신데 작년에 156,800원 찍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사하게 된 상태고요. 바닥권에서도 올라올 기미가 없죠. 거래 없이 계속된 행보가 이어지게 되면서 늘어지는 차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너무 다행인 게 저희 시청자님의 가격대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거의 바닥권에서 진입이 되셔가지고 좀 여유 있게 저희 김영우 전문가님 전략을 짜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백신 개발이 많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레드가 80% 넘게 가격 조정이 있는데 바닥에서 언제쯤 탈출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관련주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일전에 이제 2021년부터 해서 코로나 백신 관련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크게 기대감을 가졌었던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확실하게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코로나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일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이지, 지금 현재 이 백신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 탄력을 받기에는 조금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지금 이제 엔데믹 상황에 거의 도달을 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것들은 모멘텀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들이 거의 이제 쌓여 있다라고 하죠. 재고가 지금 계속해서 쌓여 있다라고 하고, 치료제는 오히려 품귀 현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주요종이 되면서 지금 이제 전 국민의 지금 5분의 1 정도가 이제 확진자가 되었잖아요. 때문에 이제 코로나 엔데믹은 완전히 다가왔다라고 봐야 되고, 백신은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임상이 잘 진행이 되면서 분명하게 접종이 되어야 될 그러한 이제 제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당장에 이제 모멘텀을 받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이 모멘텀을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시청자님께서 아마 이제 바닥을 완벽하게 찍었고, 이제 최근에 이 정부에서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새롭게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제약바이오위원회를 새롭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제약바이오 분야에 4차 산업을 뭐 추가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셀리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완전히 바닥이니까 반등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모멘텀만 아직까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이제 임상을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좀 반등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뭐 셀리드를 굳이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라고 하시거나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들고 갈 만한 매력이 저는 많이 없어 보여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이제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지금 당장의 매력은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오는지 이제 코로나 백신 외에 혹은 뭐 치료제라든지 그 외에 그냥 개별적인 어떤 제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바닥은 완벽하게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만 노리시고 저는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들도 계속해서 뭐 이 셀리드 외에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적용될 만한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임상을 진행 중인 종목이라든지 이런 이제 잡아갈 만한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시장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외에 잡아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도 뭐 로봇이나 메타버스 등등 잡아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이제 너무 큰 수익을 노리지 마시고 이제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만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나와줄 때 대략 한 3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이제 수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순환을 하시는 게 가장 이제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가 바이오 종목 도와드릴 때마다 전문가님들도 굉장히 난감해 하시거든요. 만약에 손실이 크시면은 차마 매도하세요라는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 최대한에도 이제 전략을 짜주시기도 하는데 정말 다행이신 것 같거든요. 셀리드와 조금 깔끔한 이별하시면은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살만한 주식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 쪽에서 빠르게 시원한 수익 만들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종목 저희 더 봐드릴까요?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손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명신산업. 네, 매수가 비중은 얼마세요? 3만 7천 얼만데. 네, 3만 원대시고 비중은 얼마실까요, 손다님? 20%. 20%. 어떤 거 궁금하세요? 아니, 이렇게 많이 빠져서 예. 이거를 전문가님이 더 사라 그러면 더 살 돈 준비해 놓고 네, 예. 아니면 이게 안 좋은 종목이면 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SDI나 사볼까 지금 그렇게 여쭤보려고. 후보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더 사야 되는지 뉴페이스를 찾아야 되는지 바로 답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김영희 전문가님. 네. 네네.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명신산업이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올라왔었냐를 좀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전에 크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이 구간인데 이때 이제 명신산업이 실질적으로 테슬라를 이제 주요 고객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명신산업이 테슬라 관련주를 얻기면서 이제 2021년에 이제 부양책이 정말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때문에 이제 명신산업도 이 구간에 테슬라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이제 잘 이제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전기차 업황을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공급난에 좀 많이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오늘만 해도 이제 니켈이 다시 한번 이 고가를 경신을 했다라고 하면서 니켈 관련주들이 또 반응이 나왔었어요. 때문에 현재 니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리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전기차 업황에 조금 이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전체적인 전기차 업황이 지금 아직까지 죽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올해 내내 조금 이야기가 나올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조금 이제 인내심을 좀 갖고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 기업 자체는 꾸준하게 잘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이제 다시 한번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흑자도 잘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업의 상태는 굉장히 나쁘지가 않고 주가 또한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정말 이제 많이 떨어진 구간이고 분명하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잡았다. 이제 뭐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전기차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전기차 섹터는 분명하게 이런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을 이제 많이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의 대응은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전기차나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떤 인플레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놓고 이제 계속해서 순환을 돌리면서 이제 2차 전지 업황이 돌아올 때까지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명진산업은 바닥을 잡아줬고 회사 또한 분명하게 좋은 기업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테슬라를 이제 주요 고객사로 이제 놓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시 상승이 나올 만한 구간을 나와줄 겁니다. 때문에 전략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잡아가냐라고 한다면 시장에 이제 인플레 압력이 분명하게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조금 이제 다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어느 정도 2차 전지나 혹은 이제 배터리 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전기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 이제 점차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간이 왔을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해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일단은 반등 정도만 노리는 정도로 해서 이제 대략 한 25,000원에서 27,000원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지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그때 명신산업 또한 힘을 크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그 구간에서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주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지금 현재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전기차보다는 4차 산업 성장 중,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그 다음에 인플레 관련주들, 이제 이런 종목들, 정책주들,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좀 수익을 챙겨 놓으시면서 이제 추가 매수하실 만한 이러한 이제 힘을 확보를 해 놓으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너무 꼼꼼하게 잘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려요.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신산업까지 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려 봤습니다. 앞서 진단받으신 저희 머니스트님께서 이토마토 개국 이후로 계속 보고 있는데 처음 방송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도전을 해주신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진단 받으셨으니까 그동안에 섭섭했던 마음 좀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당첨 확률 높아지시기를 네, 머니스트님 바랍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오랜만에 진단 당첨되신 것 같고 단디하자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삼성전자 저 매수 들어갑니다 하셨는데 호시탄탄 보고 계시다가 진입을 하시는가 봅니다. 좀 요즘에 너무 고구마 같은 주식이긴 한데 저희 단디하자님의 매수 이후에 방향 전환 나올지 네, 사이다 같은 시세 나오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오늘 감사보고서 제출 마지막 날인 거를 얘기하시면서 투자에 꼭꼭 참고하세요. 자기 종목 제출 유무 꼭 확인해 보시라고 당부의 말씀 남겨주셨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그 기한 마감일이라는 점 꼭 체크하시면서 혹여나 낭패 당하는 일 없도록 단속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의 네, 조언까지 챙겨 들어보면서 이번에는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FP님?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아직 못 드셨어요. 저랑 아까 만나서 점심 드시러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바쁘셨나 봐요. 일단 저희 진단쇼부터 하시고 네, 빨리 맞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수급 불안이 여전해가지고 시장이 오늘도 이렇게 못 가나 답답하나 싶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기환을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 수급 때문에 많이 답답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와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좀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지금 코스피에서만 외국인들이 6조 2천억 이상을 좀 순매도를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오늘도 지금 계속 매도 행렬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국내 펀디멘털 영역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펀디멘털뿐만 아니라 센티멘털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 뭐 그다음 달러 인덱스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사실 한국만 그렇다기보다는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좀 외인들의 좀 수급이 많이 좀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 돌아올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가 더 크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긴 힘듭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인의 매도세 때문에 분명히 지수의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이제 종목들의 기준을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디멘탈 이익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외인이 아닌 기관의 좀 수급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1분기 사실은 실적 시즌이 주가라든지 어떤 실적에서 가장 큰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금리상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그 부정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또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원자재라든지 뭐 물가 관련된 좀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에 좀 상당히 민감한 이익 구조를 가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면 변동성이 상당히 좀 세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과 좀 이익의 상관성이 좀 제로에 가까운 그러면서 실적이 좀 상향되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이상적인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벌써부터 이제 1분기 어닝 시즌 관련된 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시면서 이제 좀 외부의 요인들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유념인 FP와도 종목 진단 들어갑니다. 전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서울 전화 3252-8200번으로 계속해서 전화도 함께 해주세요. 채팅창과 게시판보다는 전화가 조금 더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브스키님께서는 3전화 언제 움직이니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3전에 신규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대응하고 계신데 러브스키님의 포트에도 조금 있나 봅니다. 네, 3전에 파이팅을 같이 외쳐주셨고 행토 가이드님께서는 에버랜드에서 너무 잼나게 놀고 계시다고 합니다. 잼나요? 네, 주식도 곧 잼나겠죠? 라고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신나는 주식시장 기대하면서 에버랜드의 시간도 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렇게 또 투트랙을 잘 달리시네요. 진단쇼도 꼬박꼬박 챙겨주시면서 에버랜드에서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종목 진단 먼저 지금이니님 모셔볼까요? 네, 슈피겐 코리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매수가가 65,400원이시고 비중은 15%신데 전망이 궁금하다 해주셨습니다. 좀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가격대가 45,300원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문제는 저희 시청자님의 진입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 거의 뭐 꼭대기에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지금 가격대가 잡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반등의 목표치로 잡아야 될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점검해 주세요. 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리포트들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좀 이제 리포트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좀 신규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체적으로 뭐 글로벌 이제 브랜드 파워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 케이스라든지 보호필름 같은 좀 액세서리를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보급 초기에는 한 35% 정도 되는 이제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좀 보호필름이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일부의 경쟁 기업들이 좀 계속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 슈피겐 코리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자체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예상 매출 같은 경우는 뭐 4천억이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0% 이상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이제 잘 버는 거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좀 새로운 모멘텀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시장에 물음에 좀 종목이 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시장의 관심을 좀 끌기에는 살짝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조금 매도 동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좀 기관이라든지 뭐 투신, 뭐 사모펀드 보험들이 조금씩은 사 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체 이제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종목 자체도 좀 느리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동향을 봤을 때 분명히 좀 한 번에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좀 높네요. 지금 65,000원대면 좀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주봉상 봤을 때 거의 지금 대부분 몰려있는 매물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반등시마다 좀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은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일봉상 보게 된다면 한 53,000원 정도부터 또 다시 이제 주서 매물대가 좀 매물대가 좀 시작되기 때문에 한 53,000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부터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서 오히려 좀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에 대한 목표가 잘 설정하시고 그 이후에는 좀 다른 진로를 모색하시는 게, 다른 버스를 탑승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도 너무 빨리 가가지고 다른 종목 팜스토리, 정인성님의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팜스토리는 매수가가 3,240원이십니다. 비중이 많으세요. 50%나 담으셨는데 오늘 현대사로가 나흘째 상한가 나고 있고 팜스토리도 오늘 신고가 찍었거든요. 3,500원에서 고점을 만들고 나서는 음봉이 길게 발생이 됩니다. 3,100원대로 내려오게 되면서 거래는 어제보다 더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을 터치하고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장중고가는 거리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성가님이 아마 이슈 플레이에 좀 하고 계신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가격대가 근데 좀 높으셔가지고 비중까지 많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종목일까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이제 종목들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료, 비료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지금 3,500원 지금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뉴스플로어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고 이제 좀 눌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플로어가 나왔을 때 또 다시 이제 매도를 하는, 이런 좀 약간 사그라들 때 매수를 하고 뉴스가 나올 때 좀 매도를 하는 이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이게 50% 실으신 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매매는 잘못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비중을 실어서 매수 매도를 하시는 거는 정말 권장드리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을 경우는 오히려 좀 그런 매매 밴드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좀 밑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래량이 워낙 계속 많이 터지고 있고 어떤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좀 뉴스 플로우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서, 그때는 이제 너무 수익을 많이 보신다기보다는 그냥 평당 가격에서 조금씩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같은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를 많이 간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탄탄한 업체로 좀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세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좀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실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욕심 부리시기보다는 좀 이제 반등 시마다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게 꼭지가 나오는 시점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현대사료를 기준점으로 봐도 괜찮나요, 전문가님? 계속 상한가 며칠째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안 꺾이네요, 오늘도. 네. 현대사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제 상한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늘 또 한 종목 꺾인 종목 있죠, 안랩,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대사료를 보시면서 와 이거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랩을 보시면 오늘 고점에 사신 분들은 거의 20% 이상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현대사료가 분명히 기준점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오히려 삼소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한 번에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사료가 꺾이게 된다면 분명히 좀 타격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내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적정 비중을 20% 내외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큰 부담이 되실 것 같다고 하니까 비중을 덜어내시면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피날레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한샘 볼까요? 오랜만에. 네, 한샘도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저희 한샘 들고 계신 박운지님, 네,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운지님의 매수가가 89,000원이시고 비중은 30%신데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기다리시다가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가는 84,000원 나오게 되면서 5% 넘어가는 하락 흐름이고요. 이 종목의 신고가 대비로는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뭐 M&A 이슈건도 있었고 하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너무 무겁네요. 네, 어떻게 보시는 종목이세요? 일단 한샘은 사실은 좀 말이 많았죠. 말이 많았고 또 이제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온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10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대주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이슈는 있고 그 다음에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좀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5,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좀 173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한 자릿수 정도로 좀 이제 컨센서스 대비 좀 낮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개설적 비수기뿐만 아니라 이제 원재료 가격 이런 부분 상승으로 인해서 좀 환경 자체가 좀 외부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 여기에 이제 뭐 최대주주 변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 주가가 좀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새로운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성장 스토리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대선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대선은 끝났고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이제 주택 공유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제 생각에는 확실히 좀 구체화가 된다고 하면 좀 주택 매매 시장도 어느 정도 경직성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서 또 리모델링 시장도 다시 풀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약간 정책에 대한 수혜는 조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는 홀딩을 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11만 5천 원대까지는 사실 일봉상으로 보면 거의 이제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다. 뭐 9만 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거의 같은 가격대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9만 원을 좀 넘어가게 되면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일봉상으로는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만 더 홀딩해 보시면서 조금 약수익이라도 좀 내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수익권에서 정리해보자. 네, 한샘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이 많이 나온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시다가 너무 답답하면 요즘에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다리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라는 답변도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자주 드리는 것 같으니까 너무 내가 이제 인내심이 한계를 느끼는 것 같은데라는 임계치, 한계치에 오게 되면 꼭 저희 진단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샘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 50분이 막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금 더 급해져가지고 네, 이번에는 한이바라님을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이바라님의 종목이 SFA를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가 39,0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세요. 목표가 문의를 주셨군요. 네, 지금 가격이 47,000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장 대비 거의 안 밀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고점이 44,000원이고 현재 가격대 4만 원 다시 한번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것 같다. 주가상으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격대 보시면 약수익권이시거든요. 어느 정도 목표 순위 잡아야 되는 종목인지 네, 포인트까지 함께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종목을 보시는 눈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고 하면 3만 원대 후반부터
지금 기관, 그다음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보험이 정말 맹렬하게 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너무 지금 그림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지금 약간의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애플향으로 해서 이제 OLED 아이패드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 이제 2분기부터 신규 설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OLED 성장, 특히 디스플레이 좀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디스플레이 이외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분야까지도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디스플레이와 이제 플러스 이제 알파로 2차 전지 반도체까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좀 더 점프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연말 수주 잔고가 지금 6,700억 정도,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수주를 한 1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확실히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좀 시간이 있으시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작년 5월 달에 봤던 게 이제 44,600원 전고점인데 44,600원도 좀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2017년에 기록했던 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보유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한 45,000원 정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한번 목표가 설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종목이면 아마 여유가 있으시면 그럼 더 사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비중도 지금 많지 않으시잖아요. 가격은 뭐 낮아지진 않더라도 비중 더 실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알겠지만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32,000원부터 그래도 거의 한 8,000원 이상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좀 주가가 좀 떨어져서 조정이 나와서 매수를 하면 모를까, 지금 사시는 거는 사실은 조금 불타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작은 디스플레이 쪽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사실 평단가가 완전 너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살짝 좀 힘들기 때문에 약간의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더 편입하신다는 생각으로 담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평 이동을 하셔가지고 조금 종목을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네, 좋은 팁이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꼭 하세요. FB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FA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한데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10% 비중이신데 일단 이것만 잘 관리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내 수익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업황 자체가 이쪽이 좋다고 하네요. SFA보다는 조금 덜 가격 부담이 가하지 않은 쪽으로 해서, 심하지 않은 쪽으로 해서 한 종목 더 편입하셔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SFA까지 진단 들어보면서 저희 진단쇼 어느덧 마무리 인사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더 하단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단 오늘 좀 견고한데요. 네, 거래소는 0.6% 내림세 내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도 오늘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급 부담에 비한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더 빠지지 않으면서 0.58% 하락권에서 920선을 단단하게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잔치입니다. 오늘 사실은 뭐 지수보다는 상한가 종목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변동도 있습니다만은 상한가 종목이 지금 거래소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7개 종목의 체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양시장 합산해서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공부와 함께도 저희 진단쇼 시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목 싸움에서 꼭 승산 있는 게임 하셔가지고 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만 꼭 수익 많이 불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단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대응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